오늘도 많은 양의 장맛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미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져 있어서 추가 산사태나 침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 얼마나 더 많은 비가 내릴지 또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오늘 맹소영 기상 칼럼니스트와 함께 짚어봅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금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세찬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호우 긴급재난 문자도 계속해서 발송이 됐는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비가 내린 겁니까? 어제 아침과 비슷하고 또 어제보다 같은 시각보다 비구름대가 좀 더 남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어제는 경기 북부 지역에 호우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많은 비, 강한 비가 집중이 됐다면 지금은 서울과 경기 남부 지역으로도 시간당 30에서 많게는 60mm의 강한 비가 지금 레이더 영상에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전 지역에는 호우특보 내려져 있는 상황이고요. 이 중에서도 강도가 더 강한 호우경보는 경기 북부 그리고 남부 일부 지역으로 내려져 있고 지금 해안을 중심으로는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강풍특보까지 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내린 좀 비의 양, 지난 월요일부터죠. 오후부터 내린 누적 강수량을 살펴보면 파주 같은 경우에는 어제 판문점 같은 경우에는 300mm가 훌쩍 넘는 양의 비가 내렸는데 지금도 파주 350.2mm, 강화가 338.9mm, 연천도 270mm, 거의 300mm에 가까운 비가 누적이 된 상황이고요. 그 밖에 지금 충청권에도 100mm가 넘고 강원도 지역, 철원 지역도 200mm가 넘는 그런 누적 강수량을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어제 이어 오늘까지 좀 비가 계속 많이 내리고 있는 상황인데 저도 출근할 때 운전하다 보니 바로 앞부분 시야도 좀 확보가 안 되더라고요. 비가 많이 내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차량을 운전을 할 때는 실제 우리가 이제 우산이 좀 필요한 단계가 시간당 10mm 정도의 비만 내려도 우산이 없으면은 다니기가 불편할 정도입니다. 옷이 흥건히 젖을 수 있는 정도인데 차량 같은 경우에는 차량이 진행하는 속도를 이제 대비했을 때 거의 차량 앞 유리로 거의 수직으로 이제 비가 내리고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풍특보가 내려질 정도로 바람도 좀 세차게 불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상대편의 차량 도로에 어느 정도 좀 누적이 된 그런 물 같은 경우에 튀게 됐을 경우에는 엄청난 그 이제 빗물이 또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기본적으로 차량을 운전을 할 때 한 시간당 20mm의 비만 내리더라도 시야 확보가 어렵고 굉장히 운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도권 대부분 지역으로는 시간당 30mm가 훌쩍 넘는 비가 거의 전 지역에 내리고 있기 때문에 거의 차량 운전하실 때 조심히 운전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걸어 다닐 때도 보통은 한 시간당 30mm의 비가 한 2~3시간만 내려도 충분히 물웅덩이에 물이 고이고 침수 피해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시점이고 한 시간당 50mm의 비부터는 걸어 다니기도 힘들 정도의 비인데 지금 최근 들어서 좀 빈번해지고 있는 200년 빈도라고 하면 확률적으로는 한 0.5%밖에 안 되는 굉장히 낮은 확률인데 시간당 100mm의 비가 지금 너무나도 많은 그 경기 북부 지역에서 또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어젯밤에 긴급재난 문자 서울 수도권에 사시는 분들 많이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야간에 비가 집중되는 상황에서 이런 긴급재난 문자가 온다 그러면 물론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요? 긴급재난 문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미리 이제 예보를 살펴보는 예보의 특징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를테면은 예보 같은 경우에는 기상청에서 초단기, 단기, 중기, 장기 예보로 이제 발표를 하는데 단기 예보라고 하면은 이제 향후 3일 동안 오늘 포함해서 향후 72시간 동안의 날씨이기 때문에 이를테면 오늘이 요일이 목요일이니까 주말에 야외 활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 비 예보가 있으니까 우리가 계획에 대비를 한다든지라고 하는 예비 차원에서의 이제 예보라고 한다면 긴급 호우 재난 문자 같은 경우에는 20분 안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그 피해라고 하는 거는 재난 상황까지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날씨 상황이 20분 안에 전개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즉 대비가 아니라 대피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재난 문자를 받으신 분들은 안전한 곳으로 좀 이동을 하셔야 되고 내가 머물러 있는 곳이 안전하면 그곳이 안전할 수 있겠지만 저지대라든지 항상 상습적인 피해 구간에 계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알아놨던 그런 안전한 구간에 대피를 해야 되는 거고 집 밖에 나서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내가 지금 집 밖에 나서지 않는 게 낫다라는 판단이 더 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운전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잠시 좀 정차를 하고 어차피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거는 오랜 기간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이 비구름들이 정말 도깨비처럼 홍길동처럼
이쪽 저쪽을 오가면서 발달을 하기 때문에 네. 그 시간에 재난안전 그 긴급 재난 문자를 받았다라고 하면 잠시 상황을 살피면서 좀 보시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대비가 내릴 때는 실내에 들어가 잠시 대피해 있는 게 가장 좋은 것 같다는 점을 짚어주셨고요. 근데 또 동시에 이게 밖에 불가피하게 나가야 되는 상황인 분들이 계시잖아요. 출퇴근길에. 어제 같은 경우에도 아침에는 좀 많은 비가 내렸던 것 같은데 퇴근길에는 좀 잦아드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오늘은 어떨까요? 계속 좀 이런 세찬 비가 내릴 거라고 보세요? 오늘은 전국적으로 그 비 예보가 계속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와는 조금 사뭇 다르게 이 비구름이 서해상에서 수직으로 이렇게 전반적으로 내리기 때문에 네. 어제는 좀 이제 수도권과 충청 지역을 집중적으로 비가 내렸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충청과 호남 지역 으로도 이제 계속해서 오전 네. 중에 비구름이 확대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정오가 지나고 난다면은 제주도와 경상도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에 비가 내립니다. 근데 비가 내리는 것과 강한 비가 어느 구역에 집중이 되는 거는 사실상 예측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비 예보가 있다라고 해서 뭐 많은 분들이 외출을 자제하고 안전한 실내에 있는 것은 그거는 좀 너무 무리한 대응인 거고요. 좀 주변 지역의 날씨 상황들을 좀 꼼꼼하게 살피면서 내가 내 지역에 위치한 곳이 그냥 일반적인 비가 내리는지 아니면은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지금 강도 높은 비가 내리는지에 대한 실시간의 모니터링을 통해서 좀 파악을 하고 판단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계속 시간대별로 좀 확인을 하는 게 중요해 보이고요. 또 동시에 최근 들어서 이게 시간당 30mm만 돼도 시야 확보가 안 될 정도로 많은 비가 내리는 거라고 하셨는데 10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내리는 일이 좀 빈번했던 것 같거든요. 그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은 전 지구의 기온이 상승하는 그런 이제 지구 온난화의 효과가 이제 폭발적으로 우리에게 체감하기 쉽게 다가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예. 전 지구의 기온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포화 수증기량이라고 해서 대기 중에 품을 수 있는 수증기량은 보통 기온하고 비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정비례 관계가 아니라 기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품을 수 있는 수증기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는데요. 전 지구 과거에 이제 연구 보고에 따르면 한 지구의 기온이 1도만 올라도 품을 수 있는 수증기량이 7% 정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산업화 이전 대비 한 1.5도 안팎으로 매해마다 좀 상황이 다르기는 하지만 네. 1도를 훌쩍 넘은 상태의 기온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지금 지구가 품을 수 있는 수증기량은 한 10% 정도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더우면 우리가 푹푹 찌는 더위를 가져두는 폭염의 형태로 나타나고요. 비가 오게 되면 결국에 비의 연료가 되는 것은 수증기인데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폭발적으로 이제 비가 내리는 그런 양상의 비구름이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는 지구 온난화로 인한 트렌드인데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에 장마 한 달 기간 동안에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는 게 정말 오랜 기간 동안에 내리는 장마라는 뜻 어원대로 장마인데 지금 최근 들어서 장마의 패턴도 집중호우의 형태로 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전반적으로 늘어난 수증기량도 있지만 과거에는 이 남쪽의 더운 공기와 덥고 습한 공기와 북쪽의 차고 건조한 공기의 두 세력의 싸움이었다라고 하면 네. 그 사이에 또 다른 세력이 계속 관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셋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저기압이 다가오면서 기존에 싸우려고 했던 세력의 싸움을 더 붙이는 형태 꼴입니다. 저기압이 지나가면서 남쪽의 덥고 습한 공기를 이게 남쪽의 습한 공기가 더 도와줄 수 있는 수증기를 계속 유입하는 그런 형태가 되고 저기압이 빠져나가는 과정에서는 이제는 내가 너희도 도와줄게 북쪽의 차고 건조한 공기를 끌어내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선상에서 과거와는 다르게 대립이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사람들도 성격에 맞지 않은 사람이 부딪히면은 큰 트러블이 있는 것처럼 네. 공기도 마찬가지로 온도 차이가 많이 발생을 하고 성격이 다른 공기가 만나면 만날수록 결국엔 집중호우가 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비가 비단 장마뿐만 아니라 8월 달에 집중호우가 내리는 비 혹은 태풍이 오더라도 이런 형태의 비가 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같은 지역 안에서도 어느 지역은 엄청 쏟아지고 바로 옆 동네는 비가 그치고 폭우도 지역에 따라 시간에 따라 좀 제각각인 경우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왜 그럴까요? 그렇죠. 이게 순간적으로 발달하는 비구름의 양상이라고 하는 거는 그 지역에서 굉장히 불안정이 강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하층에 덥고 습한 공기 그리고 상층에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내려오게 돼도 불안정은 굉장히 심해지게 되고요. 그리고 하층에 다량의 수증기가 집중되는 구간 같은 경우에도 비구름이 폭발적으로 발달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거는 요즘에 예측이 힘든 게 아니라 이런 날씨 현상은 그 예보에도
수명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태풍 같은 경우에는 뭐 괌 지역에서부터 만들어져서 우리나라까지 오는 데 있어서 한 일주일 전부터 분석이 가능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렇게 단기적으로 갑작스럽게 발달하는 이런 대류성 구름들은 이 예보의 어떤 기술력을 떠나서 예보 자체가 힘든 그런 상황인 건데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이런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의 6위 수준의 예보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구름대가 어디에서 만들어질지 예측은 굉장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예보와 더불어서 요즘에 중계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중계라는 개념보다는 우리가 예측했던 그런 시나리오가 실제 상황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개가 되는지를 두 가지의 측면에서 같이 들여다보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그런 이유로 지금 며칠째 계속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하천 수위도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면서 휩쓸려가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좀 대처를 하면 좋을지 미리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걷다가 하천이 좀 수위가 상승하면서 위험한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변에 있는 좀 시설물을 붙잡아야 될까요? 아니면 그 자리를 빠르게 벗어나는 게 좋을까요? 붙잡을 수 있는 시설물이라도 있으면 다행인 거죠. 아, 제가 예. 그 얼마 전에 저도 보도에서 CCTV 화면을 봤는데 여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천이 이제 하천의 도로였는데 물이 어느 정도 좀 무릎 정도까지의 물은 아니지만 물살이 육안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세 보이지는 네. 않았어요. 그런데 그 차량이 이제 멈춘 건지 멈춰 선 건지는 모르겠지만 내리더라고요, 운전자가. 그리고 내려서 한참을 망설이는데 이제 순간 그 영상을 볼 때 그런 아이고. 생각을 했죠. 그 자리에 있는 게 더 괜찮지 않을까? 구조를 기다리는 게 네네.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망설이지 않고 그 하천을 건너가더라고요. 저럼 더 위험할 텐데라고 저도 그 영상을 보면서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수초가 지나고 난 다음에 차량이 그 물살에 휩쓸려서 떠내려가더라고요. 아, 차를 버리고 나간 거군요. 갔는데 예.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저런 상황이라면 와. 나는 어떠한 판단을 할 수 네.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일단은 비가 오기 전에 우리가 이런 폭우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비가 많은 비가 예측이 되기 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행동의 매뉴얼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은 전국 그 어느 구간에서도 이미 많은 비가 내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순간을 상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빠져나올까가 아니라 지금은 그런 위험한 지역을 접근하지 아예 가지 않는 게 않는, 좋습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는. 그런데 만약에 이제 앞으로 향후에 이런 위험한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한 매뉴얼은 각 지자체마다 그리고 각 이제 어느 지역에 머무르느냐에 따라 구체적인 매뉴얼이 좀 형성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비가 오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위험 사항을 숙지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돼야 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위험한 곳은 접근하지 않고 그런 상상을 했을 때 매뉴얼보다는 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천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하천변이나 도시에서도 물 피해를 받을 수 있잖아요. 특히나 이제 지하차도가 될 수도 있고 저희가 지하 주차장에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물이 들이닥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좀 좋을까요? 그 지하에 위치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의 전반적인 상황이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재작년에 반지하 그 새 모녀 네. 사고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사회적으로 반지하에 거주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의 어떤 이런 폭우가 났을 때 사회적인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하게 됐는데 일단 지금 반지하 주택의 대부분의 70%가 수도권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며칠 동안 계속 강한 비가 수도권 지역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반지하 주택에는 사전에 비가 살짝 이제 멈췄을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침수 피해가 없었을 때는 뭐 물막이판이라든지 모래 주머니로 출입구에 빗물이 들어오는 것을 어느 정도 막는 그런 대응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양의 비가 내렸을 경우에 입구 쪽에서 혹은 지하 계단을 통해서 물이 조금이라도 들이온다면 이거는 그 물을 더 막으려고 하시지 마시고 일단은 이제는 대비에 대한 단계는 떠났다라고 생각하셔서 즉시 대피를 하시는 게 굉장히 네. 좋겠고요. 밖에서 들어오지 않지만 더 위험한 상황은 실내에서 물이 역류하는 경우입니다. 그럴 경우에 더 많은 물이 빠른 시간 안에 들어찰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럴 경우에도 아쉬움 없이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한 50cm의 물만 차더라도 실내에 있을 때는 바깥문을 열 수 없는 그런 수압 차이로 인해서 아예 대피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거듭 강조해 드리지만 실내에 계실 때 조금이라도 바깥에서 물이 그런 어떤 대비 상황을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물이 차오른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대비를 하시려고 하시지 마시고 피하시는 게 현명한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조금이나마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 하면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대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짚어주셨고요. 또 경기 지역에는 축사도 많잖아요. 눈과 밭이나 좀 내가
관리하고 있는 지역에 혹시 피하게 가지 않을까 나갔다가 변을 당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될까요? 그렇죠. 농가에서는 특히 이제 고령의 어르신들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물꼬를 트기 위해서 나갔다가 변을 당하시거나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물론 이제 농가에서는 배수로를 확보해 두고 잠깐의 어떤 짧은 시간에 토사가 밀려왔을 때 그 밀린 토사를 좀 치워줌으로써 배수로 확보는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요. 네. 이런 상황에서는 어제처럼 좀 낮 동안의 소강 상태를 보이는 그런 예보의 시간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됐을 때는 주변의 시설에 대한 점검과 위험 상황이 없는지에 대한 어떤 정확한 판단을 통해서 일시적인 그런 대처를 하는 거는 중요하긴 하겠지만 지금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오전 내내 전국적으로 많은 양의 비 예보가 있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비가 내린다고 하더라도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도 오전에 같은 시간에 이제 방송을 했을 때도 강수량을 기상청에서 그렇게 대대적으로 조정하게 되는 결정도 쉽지 않을 뿐더러 그렇게 결정이 되는 경우들이 많지는 않은데 최근 들어서 굉장히 빈번해지고 있다라고 네. 하는 것은 그만큼 변칙성이 많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내내 특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많은 양의 비가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비가 시작된 상황 안에서 농가나 밭에 어떤 대비를 하기 위해서 가는 그런 행동 등은 좀 가장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마음이겠지만 자식과 같은 그런 마음이겠지만 실내에서 조금 안전한 곳에서 좀 상황을 주시하시는 게 가장 안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정말 많은 비가 내리고 있고 많은 분들이 대비를 하셔야겠는데 관련 내용들 지금까지 맹소영 기상 칼럼니스트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